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오늘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니긴 하지만은 발표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추가가 되었네 라고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만 잡는다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도 계획에 있어서 최상위 레벨이거든요. 10년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고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사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고 상반기 중에 확정된다라고는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대로 간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발표된 내용이 앞으로 10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2030년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뭐 모든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워낙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경북은 어떤 식으로 변화의 바람이 일게 될까, 자, 한번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계획의 목적은 중장기 10년 단위로 이제 수립한다는 거고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할 겁니다.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도권에서는 너무나도 이 광역철도 같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비수도권 안에서도 광역철도를 늘리자라는 겁니다. 지금 거점의 광역시들도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위성도시라든지 소도시 같은 것들은 상황이 더더욱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서로 잘 크려면 상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수도권 광역철도로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자, 기존 선에 있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광역철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구권 2단계 김천에서 구미,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광역 노선을 건설하겠다. 대구 경북 광역철도라든지 대구 1호선 영천 연장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안에 확정된 건 아닌데 추가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광주 대구선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라고 해서 호남과 그리고 대구를 잇는 그러한 노선을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 무엇이냐? 결국 어디에 지어지느냐입니다. 확대해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새롭게 연결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노선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서대구역이 곧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구미에서 경산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도 서대구에 이어져 있는 건데, 이 광역철도가 구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김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은 대구 경북 생활권은 김천까지 연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업이 국가산업선이라고 하는 건데, 서대구에서 구지에 있는 대구 산업단지까지 국가산업선이 연결된다라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창녕에 있는 대합산업단지까지 또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노선이 정말 짧긴 하지만은 그래도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물류 운송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활용성이 조금 극대화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여객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뭐 수송선의 역할까지 더 곁들여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하양까지 이어지는 노선이 있는데, 이 하양에서 또 지하철 1호선이 금호까지 연장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영천시에서 경마공원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경마공원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런 영천 생활권까지 묶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크게 치중했던 부분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기존의 동구에서 군위 의성 지역으로 갔잖아요. 연결하는 철도가 또 계획에 포함되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에 한번 담아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뭐 굳이 외운다라는 측면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만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 뭐냐면 대구 경북 통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구 혼자만으로 혹은 경북 혼자만으로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통합을 해보자, 효율적으로 한번 행정을 해보자 라고 해서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게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동구에서 군위 의성 지역 쪽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게 행정 통합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구시에서는 중요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속도감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또 반발도 심한 상태인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뭐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경남, 그리고 광주, 전라도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 메가시티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반발이 또 심하고 이런 상태긴 하지만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도시들의, 특히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측면인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수도권 광역교통을 잘 형성해놨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은 상태거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두 지역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성구와 비수성구입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학군이 워낙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에서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학군은 계속 뛰어날 거니까 잠깐 접어두고, 비수성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미래 가치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 광역교통이 지나가는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수요가 꾸준할 것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광역교통이 지나가는 서대구,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역, 자, 이런 것들은 뭐 미래 가치는 아주 밝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이란 게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호재이기 때문에 호재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있지만은,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뭐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국가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은 안 된다 치더라도 대체로 방향성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 상반기 6월 달쯤에 나오는 확정안을 또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